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원과 부채꼴 단원 관련하여 우리가 서술형 완성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시험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마 이 서술형이 좀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을 어떻게 깔끔하게 완성해서 적느냐 도 시험의 점수, 등수를 판별짓는 그런 기준이 되겠고,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으로 연결이 되면은 서술형이 좀 잘 돼야 고등에서 따로 연습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푸는 방식이 서술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술형 완성하기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90페이지. 자, 예제 1번을 볼 건데, 자, 오른쪽 그림의 반원을 그럼 그려주면 되죠. 반원이 있고 그 다음에 평행선이 지금 존재해 있는 거지, 그치? 지금 기호를 먼저 찍어보면 원의 중심이 O고 여기가 B고 지름 양 끝에 지금 A, B라고 두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C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그리고 얘네 둘이 평행하다고 주셨어요. 그 상황에서 여기 각도는 45도. 그러면 지금 호 A씨의 1을 구하래. 얘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단계별로 풀이를 진행할 건데, 지금 사실 이 책에 있는 풀이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이 풀이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풀이는 사실 좀 상세하게 적혀있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민감하게 보신다면 뭐 오답 처리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AC의 크기를 먼저 구할 거예요. 왜 OAC를 먼저 구할까? 왜 구할까? 평행선은요 그냥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평행선은 관통직선을 통해 억각 관찰을 하고 억각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이 평행선을 준 이유는 주변 도형을 관찰하라는 거겠죠. 다시 평행선이 있고, 평행선은 절대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그치? 평행선이 있으면 평행선 사이에 관통하는 직선을 관찰하고 관통하는 직선을 통해 억각을 표시를 하는데, 이 억각이 문제의 키가 될 때가 많으나 이 억각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주변 도형 관찰을 통해 뭐 동의각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겠지, 그치? 지금 45도 조건이 주어진 이 각이 평행선을 통해 여기도 45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니?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각 DOB와 얘가 우리 조건에서 준 45도니까, 그치? 얘를 통해 우리가 뭐를 알았어?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각 CAO 얘가 45도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얘가 첫 번째는 네가 써야 되는 풀인 거지, 그치? 두 번째, 평행선을 통해 동의각 45도임을 알았으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얘 정체는 호예요. 호는 뭐야? 얘 원의 일부야. 호는요 원의 둘레의 일부지. 맞아? 그러면 원 전체의 둘레는 원주라고 하는데, 이 원주가 일부 호로 바뀌는 때는 원 전체에서 잘린 부채꼴, 즉 중심각만큼 잘린 얘는 부채꼴을 관찰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치? 부채꼴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부채꼴이라는 녀석은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중심각이 필요하는 거지.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의 일부는 360도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 부채꼴을 원에서 원 전체 360도에서 이만큼 잘려있어요 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너가 이 호 AC의 근본이 되는 모체 부채꼴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 얘 관련돼서 지금 부채꼴이 안 보이잖아. 그럼 네가 여기다 선을 탁 그는 순간 부채꼴이 만들어지지. 됐니? 근데 반지름 여기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래서 너가 여기 각을 45도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CAO가 45인데 삼각형, 도출되는 삼각형 CAO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기호로 표시해도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고, 따라서 지금 각 ACO 얘도 45도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지금 중심각이 9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네가 지금 구해야 되는 이 호 AC의 길이에 대한 이 전체 원이 4분원임을 알 수 있어요. 원 전체 4분의 1. 그치? 이때 BD의 길이가 뭐야? 그러면 호 BD는요 5cm이긴 한데요, 얘 모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뭐야? 지금 45도야. 선생님 말했죠?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정비례한다고, 이 길이가. 그러면 얘는 45도고 얘는 90도 아니야? 각 2배 됐네? 호 길이 2배 돼야지. 따라서 10cm가 답이 되는데, 얘를 서술할 때는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중심각 크기, 즉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와 뭐가 되게 정비례함으로, 정비례 따라서 비례식을 세워주면 좋지. 호 BD 대 호 AC는 지금 BD가 45도지. 45도 대 90도다. 되니? 그러면 지금 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게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호 AC는 10cm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지금 포인트, 선생님 번호를 안 짚어줬는데 1번 어각 다시 관통직선을 통한 동위각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2번 이등변 삼각형임을 깨닫고 중심각 만들어주는데, 이거의 이등변 삼각형을 도출해내는 과정은요, 이 부채꼴, 호는 무조건 부채꼴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 부채꼴이 모체라고, 모체. 됐어? 그래서 이 모체의 중심으로 이것들을 해야 되는 거야. 호는 부채꼴의 근본이 되므로 부채꼴을 만들어주는 얘가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 수 있고, 얘가 45도니까 중심각이 90도임을 알 수 있어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 이 정비례라는 단어를 꼭 써줘야 돼요. 그쵸? 정비례를 하기 때문에 BD는
BD 대 AC는 45대 90, 즉 AC는 12 된다. 됐니? 됐을까? 자,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유제, 다시 예제 2번을 너가 직접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함께 예제 2번이에요. 자, 예제 2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 구하시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이 있으니까 그려줘야겠네. 그치?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고, 이렇게 돼 있지, 그림. 그치? 그 상태에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야. 여기가 중심각이 120이야. 얘는 부채꼴의 형태인데 지금 중심각을 알고 있죠? 그쵸? 너무 럭키인 거야, 럭키. 이때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네가 구해야 될 건 6 더하기 6, 12에 여기 부채꼴의 호지. 그치? 맞아? 그래서 너가 지금 필요한 건 얘는 6임을 알 수 있고 작은 부채꼴의 호랑 큰 부채꼴의 호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럼 우리 번호를 매겨보자. 넘버링. 얘를 1번으로 하고 얘를 2번으로 구해보자. 그치? 그럼 우리 1번을 구하는 과정을 쓸게요. 자,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기. 그러면 1번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둘레지. 맞아. 호의 길이 둘레죠. 얘를 모체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치? 이 원의 둘레에 중심각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래, 얘 원의 둘레는 뭐야? 반지름 곱하기 2, 즉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얘는 24파이에서 360도가 원 전체인데 이 중에 120도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치? 3분의 1 곱해주면 얘 8파이가 돼. 따라서 1번 호의 길이는 8파이고 2번도 동일한 원리를 하게 되면 얘는 반지름이 6이지. 이거 아니야, 그치? 반지름이 6인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반지름이 6인 원의 둘레, 즉 지름 12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도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쵸? 얘는 3분의 1이니까 얘는 4파이가 되겠네. 아니, 그럼 너가 구해야 될 거 정신 똑바로 차려. 1번과 2번과 마지막 뭐야? 여기 끄트머리 2개. 따라서 다 더하면 12 더하기 12파이. 정리해주면 12에 1 더하기 파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법 예제 2번을 학습을 했고, 유제 2번도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제 2번까지 푸시고 뒤에 서술형 관련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3번은 선생님이 전에 시만 설명했던 마지막 유형인 거고, 그 뒤에도 너가 상상을 하면 너 생각을 좀 하면 돼요. 생각을 조금 하면 풀리게 될 거야. 왜? 했던 유형들이니까. 그리고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중심각이 매우 중요하다. 원과 부채꼴을 비교했을 때. 그치? 호를 물어봐. 근데 네가 그 호에 해당하는 부채꼴이 안 그려져 있어. 그럼 너가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치? 여기는 네, 부채꼴 단어는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다면체 진도 나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강자료를 받아야겠지, 그치? 96페이지 다면체 봅시다. 다면체는 우리가 앞다운의 다각형을 학습했죠. 그치? 다각형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즉 각이 여러 개 있는 형태, 즉 도형. 각이 여러 개 있는 도형, 다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다각형의 대각선 뭐 다 뜯어서 우리가 봤잖아. 내각, 외각 다 봤잖아. 그치? 이 다각형들이
붙어져서 얘를 전개도로 한 입체가 만들어진다면 얘는 다면체라고 하는 거야. 면이 붙어있는 다면체. 그치? 이 다면체라고 하고, 다면체는 면의 개수에 따라 4면체, 5면체, 6면체로 나눠지는 거지. 우리 다각형도 똑같잖아.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그치? 그래서 이 다면체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지금 얘 같은 거는 면이 몇 개 있어? 지금 선생님이 하나를 안 그러면 얘는 면이 5개 있는 거지. 왜? 밑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밑면에 있는 사각형에 면이 하나씩 붙어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5면체라고 해. 5면체. 그리고 얘의 이름은 뿔 모양이라 해서 얘는 사각뿔이라고 해요. 괜찮을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삼각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이나 밑면을 구성하고 있는 면 얘네들을 우리는 면이라고 하는 거죠.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을 면이라고 하고 모서리. 자, 우리가 다각형에서 예시를 들어보면 화살표를 일로 좀 볼까? 잘 봐봐요. 우리 다각형이 구성하고 있는 여기 길이 하나하나를 우리 뭐라 그랬어? 변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것들이 다면체로 넘어오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자, 지금 이 사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체인 거죠. 얘는 어떻게 보면 평면이고 얘는 이체인 거잖아. 평면 도형의 길이를 구성하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 변이라고 했고, 이것들이 넘어오면서 입체 도형을 구성하는 하나의 길이들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지칭해요. 그 모서리라고 해서 애기들이 방금 아픈 이 뾰족한 여기가 모서리가 아니야. 알겠지? 여기는 모서리라고 하지 않아요. 오해하면 안 돼. 우리 모서리 뭐라고? 변이라고. 변. 입체 도형의 변을 우리는 변이라고 안 하고 모서리라고 한다고. 그치? 그리고 꼭지점은 당연하게도 방금 아픈 네 모서리, 네가 알고 있는 모서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다면체에서 뾰족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여기가 뭐라고? 꼭지점이라고. 됐니?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의 꼭지점. 근데 이걸 할 때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린 다면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다각형이 아니라 얘는 지금 다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다각형이 아닌 곡면으로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지. 이런 거라든지, 얘는 지금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맞아?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겠죠. 원뿔, 혹은 구. 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다면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각형이 각이 있는 거잖아. 곡면은 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게 다면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원뿔, 원기둥 이런 거, 원이 있는 것들하고 구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필수 문제 1번을 풀어보시면 다면체를 모두 고르야 되겠지. 그치? 다면체 지금 니은, 미음 고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곡면이 있으면 안 돼요.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다면체의 종류를 조금 배워볼 겁니다. 다면체가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볼 건데, 이 다면체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각기둥.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게 뭐지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불. 그냥 이름이 되게 정직해요. 그냥 생긴 대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니값을 하죠. 그쵸? 여기는 각불대. 근데 보통 운용으로 나왔을 때 잘 안 나오거나 좀 어려운 문제 나올 것 같은 기억은 얘고요. 봅시다. 자, 각기둥은 기둥이야, 기둥. 다면체로 이루어진 기둥인 거야. 그러면 얘 이름은요, 사실 밑면의 도형이 뭐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선생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자, 밑면이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이 밑면으로 된 도형이 그려졌어요. 자, 밑면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은 얘는 삼각기둥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밑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라 할까? 밑면의 모양에 따라 얘는 사각기둥이라고 해요. 됐을까? 즉 얘는 왜 밑면의 이름에 따르냐면 원래 밑면이 다각형이 있었어. 삼각형이 있었어. 근데 얘가요 촘촘히 쌓여진 거라고 하거든요. 촘촘히 쌓여져서 기둥을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밑면이 오각형이면 오각기둥이겠지. 그치? 그래서 각기둥의 형태가 있고요. 이 각불도 똑같아. 보면 밑면의 이름을 따라요. 밑면이 삼각형이고 이게 뿔 모양으로 돼 있다. 그럼 얘는 삼각뿔이라고 합니다. 됐을까? 그리고 밑면이 사각형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밑면의 이름을 따라 사각뿔이라고 한다. 밑면이 오각형이면 오각뿔이라고 하겠지. 그치? 지금 영역을 침범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둥과 뿔에 대한 이해는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얘는 사실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물론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얘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너는 전체를 다 학습해야 되는 입장에서 각볼 때의 이해가 필요한 거죠. 각볼 때는 사실 각불에서 나왔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지금 그림에 사각기둥이 있습니다. 다시 사각뿔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불 때는요 각불을 자르면 돼요. 자르면 어떠한 도형이 생기냐면 이런 모양이 생겨요. 여기 위에 이 뿔이었던 게 뭐야? 사라진 거 아니야? 여기 부분이 사라진 거잖아. 커팅해서. 그치? 삼각뿔, 즉 다시 사각뿔에서 뿔이 이렇게 솟아있으면 이 중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자른 거예요. 그리고 남는 이 녀석이 각뿔대라고 불러요. 얘도 이 다면체 특징은 뭐냐면 밑면과 밑면의 다각형이 구성된 다각형의 이름에 따라 얘네 이름이 결정된다는 거야.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뿔, 사각기둥, 그리고 사각뿔대가 되는 거야.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오각뿔대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다면체, 각뿔, 각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됐죠? 이거 면계수 세는 거 네가 세봐요. 세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얘 밑면의 개수 몇 개야? 하나밖에 없잖아. 각기둥 밑면의 개수 몇 개야? 각기둥 두 개지. 하나 둘. 그치? 밑면이 밑에 있는 면이 아니라 얘를 뒤집으면 얘가 또 밑면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평행한 이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해요. 그쵸? 그럼 각기둥은 당연히 두 개겠지. 그치? 그래서 면의 개수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 밑면이 사각형이면 옆에 지금 면이 4개가 붙죠. 맞아? 사각형이면 밑면이 사각형이면 이거에 따라서 지금 면이 붙은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그치? 그래서 얘는 N각형의 개수에 각기둥은 밑면의 개수가 2개지. 얘 1개지. 얘 2개지. N각형의 개수에 2개만큼 더한 게 각기둥과 각볼 때의 면의 개수가 되는 거고, 각볼은 N각형의 면의 개수, 즉 N개죠. N개의 밑면의 개수 하나를 더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총 각기둥, 각볼, 각볼 때의 면의 개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97페이지에 있는 다면체의 내용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 문제까지 푸시고 오늘 수업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다각형 그리고 다면체 이것들의 특수한 형태인 정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이것들을 회전한 즉 입체를 구성하는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체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입니다. 복습 잘 하시길. 안녕.